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지금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3-3회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네 가지, 우선 그 영역, 도대체 아픈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 세 번째는 의지, 그리고 네 번째는 큰 목표와 과정 목표 정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자원 찾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 활용이라고 적었는데요. 여기에 합칠 게 뭔지 또 뺄 게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합쳐야 될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목표도 세웠고 과정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과거, 현재의 자원. 그래서 제가 비전을 찾아줄 때 무기력한 분들이나 우울증 환자들 비전을 찾아줄 때 과거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셨나요? 초등학교 때는 어떤 비전이 있었죠? 중학교 때는 어떤 꿈이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떤 비전을 가졌었나요? 이게 지금 왜 사라졌죠? 그게 이루어졌나요? 그걸 지금 이룰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희망, 꿈 이런 걸 다시 찾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용해야 될 자원들이거든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또 뭔지 경험, 내가 있는 환경, 또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자원, 육적 자원, 경험적 자원, 도움의 자원 등을 찾고 무엇을 플러스하고 무엇을 마이너스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억압은 이것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것은 플러스 시키면 되죠. 내 힘만으로 안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힘을 플러스 시키면 되죠. 감당할 힘이 없어서 억압되고 있다면 힘을 키우는 방법을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시키면 되죠. 욕심 때문에 비우지 못해서 낮아지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과거 때문에 오는 억압이라면 이거를 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좀 더 버리면 자유할 수 있고 용서의 도구를 가지면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자유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기법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건 이루어져야 치유가 되고 어떤 거는 이루려고 했던 꿈을 빼버리면 치유가 됩니다. 이런 법칙들을 잘 응용한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요셉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무엇을 플러스 시켰고 무엇을 빼기 했는지 생각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다니엘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무엇을 플러스했고 무엇을 마이너스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또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죠. 솔로몬의 실패와 성공 속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찾죠. 그가 성공하는 삶을 살 때는 무엇이 플러스 되었고 마이너스 된 것은 무엇인지, 그가 실패의 길에 얽매여 있을 때 플러스 된 것은 무엇이고 마이너스 된 것은 무엇인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치유의 과정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요인 찾아서 제거하기. 빼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 억압에서 자유하고 아픈 마음에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할 자원도 필요하지만 전진하려 할 때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 요인들도 찾아서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에는 외적 환경의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외부적 장애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 업무 스트레스, 조직 환경, 주변 가족, 친구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이런 외적인 것들이 억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적 환경이 또 억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 실행을 가로막는 내부적 장애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생활 패턴, 감정 조절의 문제, 이기주의적인 삶,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는 습관, 자기만의 고정관념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내적 장애 요인들이에요.
감정의 변화의 훈련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죠. 치유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정이에요. 아픈 마음의 감정에 그대로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죠. 그것은 정보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바꾸면 감정도 바뀌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는 인격성의 언어 1, 언어의 힘과 중요성 16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마음이 나의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들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는가? 상대방으로부터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일은 없는가?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바꾸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인 환경, 상대방이 모르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 외에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원, 필요 없는 장애 요인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제 상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과거의 경험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요. 현실적인 내 환경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요. 친구나 부모님,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재능, 장점, 또 뭐 내 꿈, 비전, 또 독서, 뭐 이런 것들. 영적 자원은 말씀, 기도,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고요. 또 뭐 상담자,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뭐 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유, 미안해서, 아유, 부끄러워서. 이런 거는 치료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해서 내가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체면, 위신,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제. 그런 거 싹 내버리고, 필요하면 부탁하고, 필요하면 요청하고, 필요하면 사용하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찾아내고, 필요 없는 자원. 요거는 또 이제 장애 요인은 이거를 또,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외적 내용이 됐든 또 그런 내부적인 것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제거해 나가면은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결국 내 심리적인 아픔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합쳐져 있거나 또 뭐 잘못된 가치관이나 또 어떤 외부적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심리 질병이 지금 나중에 보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경우도 있고 뭐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심리적인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빼기를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뺄 거 빼고 사용할 자원들 잘 사용하고 그러면 심리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섯 번째 이야기, 자원 찾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